그러게요. 2017년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아마 그 시간이 좁혀질 것도 같습니다. 정치권 얘기 인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 왼쪽에 황태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왼쪽에 나와 계시고 오른쪽으로 저 바로 준비를 해볼게요. 2017년 선택의 시간 먼저 첫 번째 저희가 다뤄볼 인물은 아무래도 이 사람이 맞겠죠. 지금까지는 여론조사 1위인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집토끼 물음표, 산토끼 물음표라고 했는데 먼저 박상원 변호사님부터 먼저 갈게요. 이게 네. 지지율상 일단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쭉쭉 올라가는 모양새는 분명합니다. 네, 이제는 집토끼 잡고 산토끼까지 가자. 아마 이런 지금 분위기가 역력해 보이죠. 네. 사실 탄핵 전국에서 그래도 문재인 전 대표만큼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그 성과를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예. 그 정권 교체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토끼는 완전 장악된 거죠. 물론 일부는 이재명 전 시장이나 뭐 가 있기는 합니다만 큰 그림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장악했는데, 자, 문재인 전 대표의 고민은 뭐냐면은 집토끼는 돼 있는데 항상 문제가 산토끼 또는 그 중간에 있는 중도에 있는 집토끼에서 조금 나갔던 뭐 이 네. 토끼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듣는 토끼들은 기분 나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중도의 확정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산토끼를 잡을 것인가의 전략이 아직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고민은 집토끼 문제가 아니라 산토끼인데 지금은 그 산토끼를 잡을 전략이 뭐가 있을까? 결국은 중도화 전략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등등에 가서 우리는 야권을 하나로 뭉치자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저 산토끼를 잡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요, 그 문재인 전 대표 원래 이제 박스권이라고 해서 20% 안팎 지지율 계속 보이다가 최근에 보면 28% 지지율까지 나왔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예를 들면 후보가 여기 뭐 제3지대에서 여러 명이 나오면 굳이 산토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게 뭐냐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것은 2007년의 앞입니다. 잠시만요. 황태순 의원님 지금 마이크 잠깐 음향 상태가 좋지 못해서 네. 그 얘기 조금만 좀 담아두시고 좀 다뤄할게요. 네. 최 편집장님 좀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28%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이 나올수록 30% 안팎만 해도 당선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그 여러 명이 나왔을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1987년에 노태우 후보가 뭐 36% 지지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능한데, 자, 문제는 그렇게 막판까지 그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대선이 뭐 예상컨대는 뭐 빠르면 4월 내지 5월 정도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긴 기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여기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의 박스권을 빨리 탈출을 해서 그 1위를 굳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재 그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왜 문재인 전 대표가 저렇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 간에 약간 경쟁적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보의 외연이 약간 확장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주춤했잖아요. 그 주춤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했던 상당수의 분들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를 올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박스권 탈출의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귀국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하니까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그 빅텐트론이라는 거 그게 지금 어떻게 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계속 그 상태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파구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잘 들리세요? 네. 한 번만 해보십시오. 잘 네, 들리십니까?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제가 아까 2007년의 추억을 얘기했는데 뭐냐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역대 가장 1등, 2등 표차가 많이 나는 것이 이른바 2007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정동영 대통령 후보 간의 차이가 600 몇만 표, 530만 표죠, 표차는. 530만 표 차가 났는데 그걸 그 당시 보수와 한번 민주진보로 나눠보시자고요. 그 당시 이명박 후보가 받은 표 더하기 보수의 아주 보수인 이회창 후보 두 후보가 받은 표가 무려 1,505만 표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동영 후보가 받은 표는 634만 표에 불과해요. 거의 900만 표 차이가 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른바 보면 안희정 현 충남지사가 얘기했던 패족, 그다음에 그 당시 노무현 정부의 어떤 실정 이런 등등 때문에 민주진보의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장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 아까 집토끼 산토끼죠.
집토끼만 잡으면 된다는 것이 산토끼라는 이른바 보수들은 거의 질이 멸렬해 있는 네. 거예요. 이른바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더 이상 투표장에 나올 어떤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만 밀어붙인다면 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수가 질이 멸렬해 있고 이쪽이 보수가 질이 멸렬해 있는데 중도,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빅텐트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 빅텐트 안에 보면은 뭐 정의와 의장,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뭐 손학규 지사, 전 지사 등등등등등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 딱 부상은 뭐냐? 아 그렇구나. 지금 보수는 완전 질이 멸렬해 있고 그야말로 완전 와해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 흔한 일 게임이 안 된다. 즉 우리 집토끼만 단단히 챙기는 가운데 쫙 몰고 나가면 된다. 왜? 지난해까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했다. 바로 지난 10월까지 예. 주창해왔던 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지난해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당 대표 되자마자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도 예방하겠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중도로 외연 확장을 갖다 기도했던 일반 문재인 대표와 그 흐름이 이제는 최순실 게이트를 갖다 거치면서 보수는 완벽히 질이 멸렬했다. 이제 밀어붙이면 된다. 그러니까 특히 중간에 있는 빅텐트 이건 크게 네. 말 텐트는 텐트일 뿐 그야말로 임시 있는 것일 뿐 큰 의미 없다. 네. 자 지금부터 집토끼 잠좀 쫙 몰고 나가면 된다 하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의 부상인 탓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얘기할 때 포인트 하나 짚어볼 게 뭐냐면 이 부분이니까 집토끼, 산토끼 물음표도 달아봤지만 집토끼가 산토끼를 공격하는 형국인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표 비판했다가 이제 문자 폭탄 맞은 분들이 참 많은데 그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의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 정말로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입장을 하다가 어떻게 그런 식의 공격을 합니까? 뭐 김종인 전 대표한테는 뭐 노인 죽을날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지금 달레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탈레반이랑 문재인 전 대표 별칭이 이제 달림이니까 합쳐서 그 정도로 지금 너무 무차별적이다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진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통제할 수 없는 거 맞습니까? 옛날 소설과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완장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려고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떤 사람이 완장을 차면서 횡포를 부리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금 현장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친문 세력이라 하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SNS 쭉 하는데 그분들이 문재인 대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묻는님이라고 불러요. 아, 묻는님. 묻는님. 하느님을 네. 갖다가 한님을 빼고 묻는님이라고 부르는. 그게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모두 다 옳고 하는 행동은 모두 다 옳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거는 뭐 당내에 있는 사람이건 당 밖에 있는 사람이건 친문 세력이건 상관없습니다. 문재인 전 어떻게 하든지 비판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심지어 예전 같은 경우는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이야기했을 때 바로 공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핵심 지지층의 행태가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정권을 다 잡는다. 아,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미 다 잡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권 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옛날에 문재인 전 대표가 2012년 패배 이후에 예. 끊임없이 해왔던 확장 전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만 하면 된다라는 예전에 어떤 친노 색깔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프랑스도 68 항쟁 이후에 그 보면은 결국 정권 교체가 되려고 생각했지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걸 퐁피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도 보면 저는 마찬가지 같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뭔가 정권을 바뀌어도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안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이 현재 지금 보면은 외교 문제가 굉장히 또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자꾸만 이쪽으로 몰려가다가는 우리나라는요. 항상 오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못 참습니다. 이제 그 역대 선거를 보면 다 그게 나타납니다. 예. 네.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뭐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해봅니다. 네. 좀 당안으로 가면요. 그 문재인 전 대표를 사실상 대선 후보로 기정사실한 개헌 저지 문건. 네. 어제 이제 안규백 사무총장이 사실상 그 문건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말로는 그렇지 않죠. 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민주연구원장 그걸 만들었던 민주연구원장의 사표를 수리를 안 하고 네. 곧바로 그 사표 수리 여부를 대표한테 일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가 그냥 가지고 있어서 수리를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부분도 이제 일각에서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 손학규 전 대표 이야기하면서 뭐 비문 의원들이 탈당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친문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 당에 있으면서 해당 행위 하는 거 아니냐 나갈 건 빨리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상황을 이렇게 보면 자, 뭐 우리끼리 해도 아까 저 황태선 평론가 잠깐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끼리 해도 이제 충분히 당선이 될 정도의 이런 막강한 전력을 확보했다라고 예. 지금 친문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뭐 산토끼 잡으러 다닐 필요 없고 우리 집토끼만 잘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서 어떤 야생성이 있는 사람 버려도 몇 명을 버리고 가더라도 집토끼만 잘 간수하면 우리는 충분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발상의 하나가 바로 개헌 저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개헌을 저지하겠다는 생각은 지금 친문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쪽에 개헌을 찬성하는 세력들이 쭉 모아서 반문 세력을 형성할 경우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경우라도 어찌됐든 간에 이쪽을 깨버리면 우리만 가지고서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얘기가 최근 들어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연대 얘기를 해야 그게 확장성이 있는 건데 그 확장성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쌓아놓은 보수 괴멸 이것만 우리가 잘 수확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문제는 이제 대선이 몇 개월 뒤거든요. 대선이 몇 개월 뒤인데 대선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항상 오락가락합니다.